안녕하세요.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입니다. 몸과 마음 잘 챙기고 계시죠? 어떤 분이 몸과 마음을 잘 챙기고 있는데도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감기도 걸려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잘 챙기고 있으니까 지금 상태라도 유지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큰 병이 나서 밖에 나오지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모습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몸과 마음을 관리하면서 내일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조종하는 수단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나르시시스트의 침묵이에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느끼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수단인데요. 인간관계에서 소통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대화인데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하는 침묵을 수단으로 써요. 부부간이나 연인간에도 기분 좋게 있다가도 갑자기 말을 안 하거나 전화를 해도 받지 않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하면 기분을 풀어주지? 하면서 분위기를 다시 좋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게 되죠. 특히 공감력이 좋고 사람과의 친화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상대에게 더 친절을 베풀면서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친구 관계나 직장,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로 나르시시스트는 침묵을 통해 상대방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쓰죠. 나르들은 사실 내면의 결핍이 심하다 보니 진지하거나 깊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르가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 침묵으로 하거든요. 상대방이야 불편하든지 말든지 공감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 본인의 틀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죠. 자신의 빈곤한 내면 상태에 대한 미성숙한 표현 방법 및 해소 수단으로 침묵을 사용하는 거예요. 상대의 감정 혼란과 공포로 몰고 가기 위해서죠. 저에게 상담받으러 온 분 중에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공감도 잘하고 친절하고 배려심도 많이 있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변하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다르면 침묵을 해버리거나 옆에 있는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버리고요. 왜 그러냐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더 말을 안 해버리고요. 그래도 참고 친절하게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면 쿨하게 푸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조금씩 푸는 척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일 또는 며칠에 한 번씩 계속하고 있었으니 1년간 결혼 생활에 온갖 멘탈이 다 털리고 생활과 감정에 혼란스러움이 와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어요. 급기야 가슴이 떨리고 불안해지며 공포의 감정까지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꿈에서도 내 옆에 배우자나 연인이 나르시시스트라는 걸 알아채지 못한 채 혼란스러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죠.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잘 인지하고 잘 해소하거든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오면 이것이 왜 올라왔는지도 인지하면서 서로 깊이 있게 터놓고 대화하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르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상대방을 조종하고 자기 지배하에 통제하에 두려는 조종 전술 능력은 뛰어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 침묵이 아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혼란과 고통을 느끼도록 계속 침묵하는 것은 심리적인 폭력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두 번째 조종하는 수단은요. 가까이 했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행동이에요. 잘해주는 척 하다가 멀어지고 또 잘해주는 척 하다가 멀어지고 하면서 조종의 끈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죠.
이럴 때 상대방은 이 잔혹한 계략을 눈치채지 못하고 더 잘해주게 되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거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가운데 상대방은 정신적인 고통과 혼란스러움을 겪으며 이전에 느끼지 못한 감정에 사로잡힐 거예요. 죄책감과 함께 자존감이 점차 무너지게 되면서 나르에게 집착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나르는 자신이 승리했다는 기쁨과 권력을 가졌다는 통쾌함에 어깨를 으쓱하며 미소를 지을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이 점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요. 이렇게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삶을 망가뜨리는 것에 양심이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즐거워하죠. 자신의 존재감이 느껴지거든요. 세 번째 조종 수단은요. 상대방의 작은 허점까지도 기억하는 치밀함이에요. 상대방의 장점들은 절대 말하지도 칭찬하지도 않으면서 나르는 상대방의 작은 약점, 상처 등 감정적으로 약한 부분을 노리고 있다가 건드리면서 상대를 조종하는 거죠. 나르에게 자신의 약점을 많이 알려주면 안 되겠죠. 나르가 조종하기 훨씬 쉬워지니까요. 이렇게 상대의 불안이나 약점을 가지고 휘두르는 이유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나 갈등을 모두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술책이랍니다. 나르는 마음속으로부터 스스로를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까닭에 자연히 자신을 비난하는 상대에게 손가락을 겨누게 된답니다. 이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통해 자신들의 악을 상대에게 투사하는 거죠. 거짓의 사람들의 작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은 이렇게 말해요.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한다라고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을 미워할 줄 모르는 것, 자신을 거스르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악하다고 부르는 책임전가 행위의 뿌리라고요. 핵심적인 죄라고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상대방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고통받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죠. 악인들은 절대로 잘 지내려고 하지 않아요. 나르 자신의 우월감, 특별함, 권력을 느끼고 싶어서 선해지려는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선해 보이려는 욕망은 불처럼 강해져. 나르의 선함이란 모두 가식과 위선의 수준에서 선할 뿐이거든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교감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속절없이 피해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하루빨리 나르의 속성을 알아서 나르로부터 자신의 인생을 지켜내길 바라는 마음에 올리는 거예요. 나르가 당신을 조종해서 통제하에 두고 당신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하는 데서 빠져나오는 것은 나르의 침묵이나 분노, 가스라이팅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르의 성향이고 문제이지 나하고는 별개라는 사실만 머리에 입력되어 있어도 반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부디 그들의 덫에 걸려 허우적대는 일은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악은 분명 존재하거든요. 지금까지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